네, 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9포인트, 3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됐죠. 이번에 박문환의 투자 칼럼 가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인대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전인대 관련 얘기하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기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철강업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경제가 한참 강했던 시절에 중국에서는 철강 및 화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바람에 철강업종은 극심한 초과 공급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세계 경제도 장기 침체 구간을 겪고 있는 데다가 엔저까지 영향을 겹쳤으니까 이 철강주들은 나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인대에서도 철강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었죠. 당시에 일정한 캐파 미만의 철강업종을 합종연행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규모가 작은 공장들은 오히려 탈생부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캐파를 더 늘리게 됐고 더욱 극심한 공급 초과 시장을 만들었던 것이 최근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들을 하염없이 주가 하락을 만들게 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왔던 보고서를 보니 그 철강업에만서 한 2,700만 톤 정도, 시멘트에서 4,200만 톤 정도 이 캐파를 줄이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물론 전체 캐파의 2.7%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제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대충 얘기해가지고 이모 미만은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다 늘려버리니까 아예 미리 정해놓은 거죠. 살생부를 정해놓고 이 정도는 퇴출시키겠다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죠. 또 설비 투자도 역시 0.5%포인트 줄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 공급 초과 시장에 대해서 칼질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물론 아직 철강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요가 왕성하게 따라오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아닙니다. 경기도 지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수요가 이끌어가는 강력한 상승의 시기는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지 공급 측면의 요인, 즉 중국의 구조조정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다소나마 막혀있던 철강 업황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전인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상한 소문도 있어요. 태양광 업체 부도설이 있다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중국의 태양열 업체인 샹하이의 그 차오르 솔라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죠. 네. 근데 특히 내일이 되면 8,980만 위안 규모의 회사채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요거 만약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장 시장이 조금 시끄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회사채 시장은 단기간에 걸쳐서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10배나 커져서 지금 전체 12조 달러 규모인데요.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IPO를 전면 중단시키는 바람에 달리 자금 조달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국의 회사채 시장을 더욱 키우게 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오르가 내일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의 BBB- 등급 이하 회사채 시장은 신용 경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내일이 되어봐야 되니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나쁜 소식이 있는 회사는 차환 발행이 어렵습니다. 차환 발행이라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쁜 소문이 돌게 되면 신규 발행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부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2분기까지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WMP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차오르가 아니더라도 계속 신용 이슈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어제 중국 전인대에서 신용위험 통제를 위한 발언이 제법 좀 나왔죠. 통화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13%로 놓고 자금 경색이 불거질 경우 정책적 미세 조정의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중국이니만큼 부도가 나더라도 전면적 신용위기로 확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위축 상태는 적어도 2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환의 돈이 되는 투자 칼럼, 박문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